절대 아침 공복에 사과 드시지 마세요. 간이 아니라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병원 신장과 연구팀이 무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추적하고 분석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신장 질환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돌봐온 내과 전문의 이하늘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보다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을까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0대 이상 어르신 환자분들 중에서 무려 73%라는 엄청난 숫자의 분들이 바로 이 사과 섭취 습관 때문에 콩팥을 무참히 망가뜨리고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사과 한 쪽씩 챙겨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직 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챙겨 드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발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소중한 콩팥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텔레비전 방송의 말만 굳게 믿고 계십니다. 20대나 30대처럼 젊고 건강할 때는 그 말이 100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이가 60세가 넘어가고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화가 진행된 우리 세대에게 아침 공복 사과는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하나뿐인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필터는 새하얀 종이처럼 맑고 깨끗했지만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쉬지 않고 사용했다면 그 필터가 지금쯤 어떻게 변해 있겠습니까?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기능이 뚝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아침마다 가해지는 끈적한 당분과 산성 물질의 자극은 콩팥을 끔찍한 염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콩팥 케어 노트 채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가 여러분의 콩팥에 보내는 3가지 치명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망가져가는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올바르고 안전한 사과 섭취법입니다. 셋째, 단 3일 만에 콩팥 기능을 쑥쑥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무서운 사실을 제대로 경고해주지 않았을까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해결책과 진실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만 저에게 작은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 한 번은 제가 25년간 진료 현장에서 쌓아온 생생한 의학 지식들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영상을 통해 저의 진심 어린 경고를 듣고 남은 인생의 건강을 굳건히 지키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병원비를 아끼고 콩팥을 살려내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콩팥 케어노트 채널과 함께 내 몸을 살리는 그 위대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우리가 그토록 건강하다고 믿었던 과일이 60대의 콩팥에는 무서운 독으로 변하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소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이자 단 하나뿐인 정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콩팥은 새하얀 거름종이처럼 티 없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오직 자식들의 평안을 위해 헌신하며
평생을 희생해 오셨습니다. 가족들을 돌보고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60년이라는 길고 고단한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묵묵히 끈적한 피를 걸러낸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예방의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정말 가슴 아픈 통계가 존재합니다. 20대 시절에 튼튼한 콩팥 기능을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60대가 되면 그 기능이 평균 47%까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숭고한 희생의 결과로 콩팥의 기능이 절반 가까이 흔적도 없이 저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젊고 기운이 넘쳤을 때는 아침에 사과 3개를 한꺼번에 씹어 먹어도 콩팥이 거뜬하게 그 당분과 산성 물질을 처리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과 반쪽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어도 콩팥이 헐떡이며 힘겨워할 수 있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60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견디며 약해지고 변해버렸는데 젊은 시절의 식습관을 고집스럽게 그대로 유지한다면 반드시 몸에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진 콩팥은 그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 조금씩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엄중한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사과가 콩팥에 무조건 안 좋구나 하고 성급하게 영상을 바로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시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엉뚱한 방법으로 식단을 함부로 바꾸시면 오히려 콩팥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 후반부에 제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섭취 시간에 숨겨진 비밀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이 콩팥을 살리기 위해 하신 모든 눈물겨운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밤사이에 콩팥 혈관이 막히거나 혈압이 치솟는 끔찍한 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부디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 영상 끝까지 차분하게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식습관을 지혜롭게 개선하여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능을 보존하는 건강한 생활요법입니다. 만약 이미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거나 칼륨 수치 조절 문제로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함부로 음식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하시던 마음을 거두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와 치명적인 오해들에 대해 하나씩 차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60대의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지난달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피 검사 수치가 아주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콩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검사 결과지 하나만 믿고 자신의 콩팥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굳게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2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로서 그 위험한 착각을 완전히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아주 중요하고 경각심을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콩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보는 것이 바로 크레아티닌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 크레아티닌은 우리 몸의 근육이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노폐물 찌꺼기입니다. 정상적이고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찌꺼기를 소변으로 시원하게 걸러내어 몸 밖으로 완벽하게 배출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고 무서운 사실은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검사지에서 비정상으로, 즉 빨간불의 위험 신호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의 콩팥 기능이 이미 50% 이하로 심각하게 떨어져서 절반 이상 망가진 후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나 20%가 살짝 망가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콩팥 기능의 정확히 절반, 즉 5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현대의학으로도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피검사 수치에 이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아주 미련할 정도로 묵묵하고 성실한 장기입니다. 한쪽 콩팥이 망가지면 남은 콩팥이 2배로 무리해서 피를 토하듯 일을 하며 주인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끝까지 버텨냅니다. 우리가 콩팥을 일컬어 침묵의 살인자 혹은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셔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통곡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토록 술 한 방울, 담배 한 갭이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건강식만 챙겨 먹고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금사과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제 콩팥이 다 망가졌다는 겁니까? 라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분들의 슬픈 눈물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매일 정성스럽게 챙겨 드셨던 바로 그 흔한 과일들이 약해진 콩팥에는 오히려 소리 없는 맹독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과일처럼 자연에서 온 음식, 특히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몸에 좋다고 매일같이 칭찬하는 음식일수록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음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독한 약은 조심해서 먹으면서도 사과 같은 달콤한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무조건 내 몸에 좋다고 맹신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 콩팥이 20대처럼 튼튼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병원에서 당장 괜찮다고 했으니 아침 공복에 진한 사과즙을 마셔도 거뜬하겠지 라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콩팥이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만수로 빠져드는 끔찍한 순간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내 몸에 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을 구성하는 그 수많은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끈적한 설탕에 절여진 과일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정상이라는 2글자에 속아 콩팥이 조용히 말라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는 주관적인 착각이야말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굳게 믿었던 사과의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섭취 습관이 우리의 소중한 콩팥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그 첫 번째 치명적인 경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드실 때 무심코 저지르는 가장 무섭고 최악인 습관 첫 번째는 바로 사과를 믹서기에 갈아서 즙이나 주스 형태로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화들짝 놀라며 당황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정이 참 많으셔서 명절이 되거나 주변에 아픈 분들이 계시면 예쁜 상자에 담긴 사과즙 팩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따뜻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란다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 한 구석에 동네 건강원에서 정성껏 짜온 사과즙이 산처럼 쌓여 있는 댁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즙 한 잔을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고 떠들어대니 우리는 그것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20대의 아주 젊고 간과 콩팥이 튼튼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60대를 넘어서고 몸의 정수기 필터가 낡아버린 우리들에게 진한 사과즙은 달콤한 꿀물이 아니라 콩팥을 향해 날아오는 무서운 독화살과 같습니다.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통째로 아삭아삭 씹어 드실 때는 사과 속에 들어있는 달콤한 당분이 식이섬유라는 아주 촘촘하고 튼튼한 그물망에 갇혀 있어서 우리 몸속으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흡수됩니다. 콩팥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처리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당분이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믹서기에 날카로운 칼날이 매섭게 회전하며 사과를 무참히 갈아버리는 바로 그 순간 콩팥을 보호해주던 식이섬유 그물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면 사과를 믹서기에 갈아서 마셨을 때와 치아로 꼭꼭 씹어 먹었을 때의 혈당 상승 속도가 무려 2.3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이섬유가 파괴된 사과즙은 더 이상 건강한 과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고농축 설탕물 덩어리로 끔찍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공복에 건강해지겠다고 사과즙 한 포를 꿀꺽 마시면 불과 8분도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이 혈관을 타고 여러분의 콩팥으로 거침없이 직행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6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서 평화롭게 쉬고 있던 여러분의 콩팥은 갑자기 혈관을 타고 들이닥친 무시무시한 설탕물 쓰나미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혈액이 끈적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콩팥은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무리해서 일을 해야만 하고 이 과정에서 콩팥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는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피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고 안심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매일 아침 반복되면 콩팥을 구성하는 그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마치 설탕에 푹 절인 과일처럼 뻣뻣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맙니다. 실제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더라도 만성 신부전으로 병이 악화된 환자들 중에서 무려 87%가 과일즙을 정기적으로 마셨다는 참담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즙이 콩팥을 파괴하는 더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산이라는 무서운 찌꺼기입니다. 사과즙 속에 잔뜩 농축되어 들어있는 과당은 우리 몸의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독성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흔히 보시는 바람만 스쳐도 끔찍하게 아프다는 통풍의 원인이 되는 바로 그 요산입니다. 사과를 천천히 씹어 먹을 때는 몸이 감당할 수 있지만 사과를 즙으로 짜서 단숨에 들이마시면 엄청난 양의 과당이 폭포수처럼 간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깜짝 놀란 간은 비명을 지르며 콩팥을 찌를 엄청난 양의 요산을 뿜어냅니다. 이렇게 몸속에서 생성된 요산 결정체는 그 모양이 마치 산산조각이 난 깨진 유리조각처럼 아주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이 끔찍한 유리조각 같은 요산 덩어리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거름막 역할을 하는 콩팥에 무자비하게 박히게 됩니다. 날카로운 요산 결정체가 콩팥 조직을 갈기갈기 찌르고 상처를 내면 콩팥은 심한 염증으로 인해 퉁퉁 붓게 되고 제 기능은 더욱 처참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저에게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쁘다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평생 입에도 대지 않고 오직 집에서 정성껏 짠 과일 주스만 마셨는데 왜 제 콩팥이 망가졌단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착각이 가장 무서운 병의 원인입니다. 콩팥의 입장에서는 몸에 나쁜 콜라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짠 사과즙에 농축 과당이나 똑같이 처리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끔찍한 독소일 뿐입니다. 건강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마셨던 그 한 잔의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칼로 찌르고 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냉장고 한 구석에 사과즙이나 건강원에서 짜온 과일즙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리는 것은 귀한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중환자실에 누워 쓰게 될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아끼고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정 아까우시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성장기 손주들에게 양보하십시오. 60세가 넘은 우리 몸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무조건 치아로 아삭아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는 행위 그 자체가 입안에서 천연 소화제인 침을 듬뿍 분비시켜 위장의 소화를 크게 돕고 콩팥에게도 이제 곧 음식이 들어오니 천천히 일할 준비를 하라는 아주 친절하고 고마운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편하게 꿀꺽 마시려고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 몸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순간 콩팥을 잃는다는 무서운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해 보실 분들, 그리고 더 이상 사과즙으로 내 콩팥을 망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버리겠다 라고 딱 3글자만 짧게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는 그 짧은 순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평생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콩팥을 지키기 위해 내린 그 위대하고 단호한 결심을 제가 댓글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사과즙의 끔찍한 폭력성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이제 2번째 경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과즙의 무서운 폭력을 잘 피하셨다면 이제 2번째 치명적인 경고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과를 먹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사과를 입에 넣는 시간에 관한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옛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그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화 불량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정말 반쪽짜리 진실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60대 이후에 우리에게 저녁 식사 후 먹는 사과는 콩팥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깊은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특히 위와 장의 소화 능력은 낮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콩팥이 쉬어야 할 바로 이 시간에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잔뜩 들어있는 사과가 뱃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낮에는 장 청소를 도와주던 그 고마운 팩틴 성분이 밤에는 움직임이 둔해진 장 안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며 엄청난 양의 독성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저녁 식사 후에 사과를 드시고 자리에 누우셨을 때 뱃속이 부글거리고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더부룩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분명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가 장 안에서 썩어가며 독한 가스를 뿜어내고 있다는 위험한 구조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단순히 배가 아픈 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뱃속에 가득 찬 가스가 복부를 빵빵하게 팽창시키고 횡격막을 강하게 압박하면 여러분의 깊은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예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콩팥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콩팥은 오직 우리가 아주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팽팽하게 받았던 높은 압력에서 벗어나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야간 혈압은 주간 혈압보다 12% 이상 뚝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녁 사과 때문에 가스가 차서 잠을 설치게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날카롭게 흥분하여 밤이 되어도 혈압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머리카락보다 얇고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있는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덩어리입니다. 밤에는 수도꼭지를 꼭 잠그고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데 저녁에 무심코 먹은 사과 한 조각 때문에 밤새도록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놓고 엄청난 고압의 물줄기를 약해진 콩팥에 마구 쏘아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의 얇은 모세혈관은
쉴 틈 없이 그 높은 압력을 밤새 억지로 견뎌야만 하고 결국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해 혈관 벽이 퉁퉁 붓고 두꺼워지며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혈관 고문이 매일 밤 반복되면 소변으로 우리 몸의 소중한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생기고 결국 콩팥 기능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실제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의 임상 데이터를 살펴보면 야간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고위험 환자들 중 73%가 저녁 식사 후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을 일찍 먹고 출출해서 사과 반쪽 먹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며 진료실에서 울먹이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네, 60세가 넘고 콩팥이 약해진 우리 몸에서는 그것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가 됩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을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저녁 식사 후에 먹는 사과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가장 위험한 자해 행위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 외에는 제발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입이 너무 심심하시다면 차라리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양치질을 하십시오. 해가 지면 사과도 콩팥과 함께 푹 잠들게 놔두셔야 여러분이 끔찍한 투석 기계를 피하고 콩팥 케어 노트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의사로서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주변 친구분들 중에서 저녁 식사 후에 텔레비전을 보며 습관적으로 과일을 깎아 드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고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 혼자만 조심하고 넘어갈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다정한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사랑하는 지인이 나중에 병원 투석실에 차갑게 누워 고통받는 것을 막아주고 한 가정을 불행의 늪에서 구하는 진정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주변과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저녁 사과가 콩팥의 혈압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 무서운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치명적인 경고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은 사과를 먹는 방법이나 시간이 아니라 사과 그 자체의 껍질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신문 건강 프로그램에서 사과 껍질에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하니까 반드시 껍질째 씻어서 드세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하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공기 좋은 깊은 산속에서 농약 한 방울 치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나무에서 바로 따먹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트나 동네 시장에서 흔히 만나는 반짝반짝하고 예쁜 사과들은 유통 과정에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 표면에 식용 왁스 코팅을 하고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고 건강한 간과 콩팥을 가진 30대 사람들에게는 그 미세한 양의 화학 물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간은 밖에서 들어온 독소를 훌륭하게 해독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년을 훌쩍 넘게 사용한 우리 어르신들의 간과 콩팥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국내 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 연구들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간의 해독 능력과 혈류량은 젊은 시절의 58%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거뜬히 걸러내던 아주 적은 양의 화학물질도 해독 능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지금 우리 몸에는 차곡차곡 쌓이는 무서운 독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발라진 끈적한 왁스 성분은 물이나 베이킹소다로 아무리 빡빡 문질러 씻어도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고 껍질 주름 사이에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이 왁스층 아래에 농약 성분이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타민을 섭취하겠다고 몸에 좋다고 껍질째 씹어먹는 순간
이 낯선 화학물질들은 고스란히 위장으로 들어가고 1차적인 해독을 위해 간으로 이동합니다. 이미 지쳐있는 간이 이 독소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무거운 짐은 누가 또 함께 떠안게 될까요? 바로 우리 몸의 마지막 정수기인 콩팥입니다. 간에서 미처 걸러지지 못한 미세한 독소들이 끈적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콩팥의 얇은 사구체에 끼게 되면 콩팥은 이 이물질을 내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미 기능이 약해진 콩팥에게는 껍질의 왁스와 화학물질 찌꺼기가 치명적인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만약 100% 유기농 무농약 사과라는 확실한 믿음과 보장이 없다면 과감하게 껍질을 싹 깎아서 드십시오. 껍질에 있는 비타민을 조금 더 섭취하려다가 콩팥에 화학물질 찌꺼기를 남기는 끔찍한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비타민은 다른 안전하고 부드러운 채소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심각하게 망가진 콩팥은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오직 깨끗하고 맑은 혈액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껍질을 깎는 그 작은 수고로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5년, 아니 10년 더 늘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평소 식습관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사과를 드실 때 영양을 위해 껍질째 씹어 드시나요? 아니면 안전을 위해 과도로 예쁘게 깎아서 드시나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껍질째 먹는다 혹은 깎아서 먹는다라고 여러분의 평소 습관을 편안하게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각자의 습관에 맞는 안전한 조언을 직접 답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콩팥 케어 노트 채널과 함께 소통하며 든든하게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과가 약해진 콩팥에 보내는 3가지 치명적인 경고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사과즙, 저녁 사과, 그리고 껍질째 먹는 습관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콩팥을 지키는 가장 큰 산을 넘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예전 습관을 고집했을 때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한 환자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박정숙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건강 전도사로 불릴 만큼 평소 자기 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던 분입니다.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요가를 하셨고 고기와 인스턴트 식품은 입에도 대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셨습니다. 스스로 100점짜리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심하게 붓고 소변을 볼 때마다 변기물이 탁해지고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무섭게 심해졌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큰 병원을 찾았더니 만성 신부전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환자분은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에 제 진료실에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는커녕 커피도 안 마시고 몸에 좋다는 비싼 채소와 과일만 매일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끔찍한 병이 생깁니까? 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열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식단 일기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콩팥을 그토록 병들게 만든 치명적인 함정을 찾아냈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박 여사님이 건강을 위해 신주 단지처럼 지켜오던 맹목적인 과일 섭취 습관에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건강을 챙긴다며 껍질째 사과 1개를 통째로 씹어 드셨고 매일 오후에 땀을 흘리며 요가 운동을 다녀오시면 갈증 해소를 위해 즙으로 짠 고농축 사과즙 2팩을 꼬박꼬박 물처럼 마셨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식단이었지만 67세의 나이에 이미 알게 모르게
조금씩 기능이 떨어져 있던 콩팥에게는 매일 엄청난 무리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땀을 흘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진 탈수 상태에서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두 팩의 사과즙은 혈관에 끈적한 고농축 당분을 마구 퍼붓는 것과 같아서 콩팥의 미세 혈관들을 극도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껍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세한 잔류 물질들을 해독하느라 간과 콩팥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바쳤던 그 피나는 노력과 정성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여사님이 매일 드신 그 사과즙과 껍질 먹는 습관이 남몰래 여사님의 콩팥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그제야 환자분은 자신의 맹신을 깨닫고 깊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박 여사님 한 분만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 매일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건강을 지키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나 혼자 병 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두 다리로 튼튼하게 서 있어야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남은 평생 가족들과 웃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파서 무너지면 온 가족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렇기에 내 몸의 소리를 무시한 채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잘못된 건강상식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제가 절망에 빠진 박 여사님께 처방했던 그리고 지쳐가던 콩팥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그 놀라운 섭취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과를 아예 평생 끊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사과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오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시간이 왔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열쇠는 바로 불, 즉 열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과는 신선하게 아삭아삭 씹어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콩팥과 위장이 약해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생사과는 그저 차갑고 소화하기 힘든 딱딱한 돌덩이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과를 요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바로 찐 사과입니다. 아마 찐 사과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과를 뜨거운 불에 찌면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다 파괴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이고 영양학적인 진실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사과를 찜기에 넣고 뜨거운 증기로 쪄내는 순간 사과 내부에서는 놀라운 과학적 변화, 즉 건강을 위한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위대한 변화는 바로 성질의 변화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생사과는 아주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보일러와 같아서 항상 배가 따뜻해야 제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보일러의 불씨가 점점 약해져서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가운 성질의 생사과가 갑자기 들어오면 꺼져가는 불씨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열로 푹 익히면 이 차가운 성질이 완벽하게 중화되고 아주 따뜻한 성질로 바뀝니다. 즉, 찐 사과를 먹는 것은 차가워진 콩팥에 따뜻한 찜질팩을 포근하게 올려주는 것과 같은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독소 배출 능력의 급상승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아주 훌륭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 이 펙틴은 아주 단단한 세포벽 안에 꽁꽁 갇혀 있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소화시키려다 장을 자극하고 가스를 잔뜩 만듭니다. 하지만 사과를 부드럽게 가열하면 단단했던 세포벽이 허물어지면서 펙틴의 분자 구조가 아주 작고 흡수하기 좋게 변합니다. 국내 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사과를 익혀 먹을 때 우리 몸을 늙지 않게 해주는 항산화 물질의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2.7배나 껑충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을 통해 활성화된 팩틴은 혈관 속을 부드럽게 돌아다니며 끈적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그리고 콩팥을 괴롭히는 나쁜 독소들을 마치 스펀지처럼 강력하게 빨아들여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해 줍니다. 세 번째는 소화 부담의 최소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여사님처럼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위장 기능도 함께 뚝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사과를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훅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사과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찌면 위를 자극하는 신맛을 내는 산성분은 공기 중으로 부드럽게 날아가고 은은하고 편안한 단맛만 남게 됩니다. 위장에 가해지는 자극이 10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장이 편안하게 소화를 시켜야 콩팥도 찌꺼기 처리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생사과가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라면 찐 사과는 아주 잘 훈련된 순한 양과 같습니다. 사과를 찌는 그 15분의 짧은 기다림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튼튼한 구명줄이 될 것입니다. 부드럽게 익힌 사과는 소화 흡수가 부드러워 콩팥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으며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진짜 영양소만 쏙쏙 뽑아서 전달하는 아주 착하고 고마운 친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훌륭하고 착한 찐 사과를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재료를 더 넣어야 콩팥의 양기를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부분에서 그 놀라운 황금 레시피를 여러분께만 상세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대로만 꾸준히 드신다면 사과는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훌륭한 천연 세정제가 될 것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레시피, 그 이름은 바로 계피 사과찜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그 건강상의 이점은 실로 엄청납니다.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사과 반개, 계피가루, 그리고 호두 2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드시 이 3가지 재료가 든든한 한 팀으로 뭉쳐서 우리 몸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신선한 사과 반개를 준비합니다. 앞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드린 대로 껍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세한 왁스와 농약 걱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껍질은 과감하게 모두 깎아내십시오. 껍질을 말끔히 벗긴 사과는 어르신들이 한 입에 쏙 넣고 씹기 편하도록 깍둑썰기를 합니다. 너무 크게 썰면 속까지 부드럽게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가 딱 적당하고 먹기에도 참 좋습니다. 이제 예쁘게 썰어둔 사과 조각들을 찜기용 그릇에 가지런히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콩팥을 살릴 첫 번째 황금 비법 재료인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주십시오. 양은 작은 티스푼으로 딱 반 스푼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왜 수많은 향신료 중에서 하필 계피일까요? 전통 한의학에서 계피는 콩팥에 떨어진 양기를 강하게 북돋아주는 최고의 따뜻한 약재로 꼽힙니다. 나이가 들어 콩팥이 차가워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어 잠을 설치게 되는데 따뜻한 성질의 계피가 몸에 들어가면 꺼져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살려줍니다. 사과의 은은한 달콤함과 계피의 따뜻한 에너지가 만나면 지친 콩팥 세포를 깨우는 아주 강력하고 좋은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두 2알을 잘게 부수어 사과 위에 고소하게 얹어 주십시오. 호두는 그 생긴 모습부터가 우리의 뇌와 콩팥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호두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착한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성분은 뻣뻣하게 굳어가는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즉 계피가 우리 몸의 보일러에 불을 지피는 따뜻한 연료라면 호두는 녹슨 혈관 파이프를 매끄럽게 수리하는 최고급 기름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된 그릇을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찜기에 넣고 약 15분에서 18분 정도 푹 쪄주시면 완성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온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향긋한 사과향과 달콤한 계피향에 기분이 먼저 한결 상쾌해지실 겁니다.
만약 매번 무거운 찜기를 꺼내는 것이 관절에 무리가 가고 번거로우시다면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재료를 담고 뚜껑을 덮은 뒤 2분에서 2분 반 정도만 따뜻하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찜기를 사용하는 것이 사과의 촉촉한 수분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자레인지를 써서라도 반드시 따뜻하게 익혀 드시는 것이 차가운 생사과를 드시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완성된 이 따뜻한 보약을 아침 공복에 호호 불어가며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 보십시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끈한 열기가 온몸으로 기분 좋게 퍼져나가는 것을 즉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밤새 굳어있던 몸의 냉기가 스르르 빠져나가고 온몸에 활기가 도는 그 상쾌한 느낌, 이것이 바로 내 몸을 살리고 약이 되는 진정한 음식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조리법이 생각보다 참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따뜻한 레시피가 마음에 쏙 드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엌의 명약들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한 번 더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공감은 제가 진료실 밖에서도 더 좋은 건강 비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만드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아셨으니 이것을 언제 어떻게 실천해야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지 마지막 루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콩팥을 살리는 완벽하고 따뜻한 요리법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실천해야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평생의 튼튼한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치고 약해진 콩팥을 완전히 새롭게 편안하게 만들어줄 삶, 일간의 구체적인 기적의 루틴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딱 3일만 저를 굳게 믿고 차분하게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날은 콩팥을 비우는 비움의 날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차가운 사과즙을 미련 없이 꺼내서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 이외에 어떤 과일이나 달콤한 간식도 절대 입에 대지 마십시오. 이것만 바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끔찍한 가스 압박에 방해받지 않고 아주 깊고 편안한 진정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억지로 돌아가던 콩팥 공장이 잠시 멈추고 스스로 손상된 미세 혈관을 수리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건강을 채우는 체움의 날입니다. 전날 밤 콩팥을 푹 쉬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몸에 좋은 따뜻한 연료를 듬뿍 넣어줄 차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굳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운 후 제가 정성껏 알려드린 계피 사과찜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차가운 생사과가 무방비로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속이 훈훈하게 따뜻해지고 소화가 무척 편안하게 되는 것을 바로 즉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위장에서부터 온몸으로 기분 좋게 퍼지는 이 따뜻한 온기는 콩팥의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맑은 혈액순환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셋째 날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확인의 날입니다. 이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셨을 때 본인의 소변 상태를 아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찝찝하고 불쾌했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소변 색깔이 한결 맑고 투명하게 변한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벗어던지고 다시 편안하게 호흡하며 일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단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과 전문의로서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당부를 하나 드립니다. 만약 현재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강력한 약물 치료 중인 중증 환자분이라면 이 훌륭한
음식마저도 절대로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깊이 상의를 하시고 섭취 여부를 가장 안전하게 결정하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병원 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콩팥케어노트 채널의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제가 오늘 흔하고 친숙한 과일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단 하나뿐인 여러분의 콩팥을 허망하게 망치지 않기를 바라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긴 세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가족의 평안을 위해 헌신하느라 낡아가는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맛있는 것은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정작 내 몸이 늙어가며 아프다고 보내는 슬픈 신호는 꾹꾹 참으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빛나는 소중한 인생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위해 이기적으로 사셔야 할 때입니다. 콩팥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단단히 유지해야만 나중에 자식들에게 병간호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끝까지 당당한 어른으로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건강을 지키려면 외롭고 포기하기 쉽지만 뜻을 모아 함께 나누면 평생을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주변에 콩팥이나 혈압 문제로 깊이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정한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질병에서 살리고 가정을 지켜내는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이하늘 의사도 여러분이 지혜롭고 바른 습관의 힘으로 여생을 즐기실 수 있도록 콩팥 케어노트 채널에서 밤낮 없이 연구하며 돕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무탈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